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니까 내일 오후 2시까지인데요. 야당은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마약 범죄의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오늘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민주당과 표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것이 옳은지는 국민이 자명하게 할 것이라면서 해임 건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핵 대응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에 비무장지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 검거 당시 압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이어서 추가 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돈을 받고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서 통화 상대방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누출 사고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서 국회에서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지가 관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오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인데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의견을 듣고 중재도 시도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후 2시까지는 여야 협상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이후에 김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 힘든 만큼 오늘 본회의가 열렸을 때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해 왔는데요.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국회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마저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자체로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에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죠.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40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정 위원장은 집권여당 초유의 혼란상에 대해 사과하고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순방 외교를 왜곡해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는데 MBC를 함께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힘이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남 탓으로 채워진 연설이었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의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는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어제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의 자막을 조작했다며 MBC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국민이 자명하게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거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한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했는데 미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한 추가 논의를 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야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으로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경질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자명하게 알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윤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안 추진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등을 돌려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에서는 일부가 이번 논란을 둘러싼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유감 표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접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해리스 미 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만남이 한미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방한의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100여 개 나라가 모이는 다자 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내밀한 얘기를 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부족했던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방 때 뉴욕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 환담이 48초 대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진 걸 의식한 말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100여 개 국가 이상이 모이는 이런 그 다자 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이런 장시간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부족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눌 생각이고. 네, 이후 비공개 대화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건 오늘 하루입니다. 오후에는 미 대사관에서 열리는 여성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이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낸 뒤에 오늘 저녁에 출국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전날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구축함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위협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The DPRK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as part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 which threatens regional stability and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거의 동시에 나온 발언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비판한 겁니다. 백악관에선 해리스 부통령 한국 방문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늘상 해오던 시위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겁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doing these types of tests, so it's not it's not unusual. It is something that they do historically.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건 한미 두 나라의 철통 같은 동맹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ill reaffirm the U.S. commitment to the RK's defense in Ironclad. As you just could tell, that trip is going to continue. 백악관은 한국전 휴전 70년 만에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이후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더불어 핵 억제력을 시험받게 될 거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투입된 한미일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이 실시됩니다. 해군은 내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 나라가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어제 사흘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저녁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사실을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내적으로 핵 무력 완성을 공언한 상황인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불법 촬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전 씨는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선고가 미루어졌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식자재에 숨겨 들여온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태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평택 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태국인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겨 해상 화물로 수입한 뒤 경기도 평택과 천안 일대 불법 도박장 등에서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도박장을 압수수색해 400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8g을 압수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던 1000회 투약분의 필로폰 30g의 공급책과 또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YTN 단독 취재인데요. 돈 스파이크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가 이미 과거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돈 스파이크는 3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어제 영장심사 뒤 취재진 질문에 마약을 시작한 게 최근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돈 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식이 임해서 이제 다하게 받겠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어제 진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씨는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와 A씨 외에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인과 여성잡개건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4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혼자 있는 돈 스파이크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호텔방에선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0g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체포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돈 스파이크 측은 스트레스 탓에 투약했고 이 다량의 필로폰 입수 경위에 대해선 텔레그램이나 지인을 통해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책과 추가로 연루된 인물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악 작곡의 요리까지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너무 많이 잘 알려졌죠. 돈 스파이크, 본명 김민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검거될 당시에 1000회분 상당의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약 수사팀장으로 활동해온 윤흥희 한성대학교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돈 스파이크 씨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이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국내적으로 그 마약 확산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뭐 과거에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뭐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예. 현재로서 뭐 10대 청소년 활동을 해서 네. 부유층 뭐 하여튼 유치원 선생님까지도 현재 마약이 확산된 실태예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 연예인으로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로서 그렇게 큰 마약을 투약하고 예. 또 30g이라는 그 압수를 했을 경우 네. 우리 사회는 참 심각하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예.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돈 스파이크가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최근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30g 압수가 됐고 이제 동종전과라는 것이 이제 그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 사용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동종전과. 그래서 또 예비 시약에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요, 보통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사실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경찰이 특별관리 대상, 우리 인권 관계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관도 직계 과장을 통해서 결재가 받은 후 그 전과 조회를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은 보통 3범 이상입니까? 네, 지금 체포 당시에 발견된 필로폰 양이 30g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지금 투약량이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0.03g이에요. 한 번. 그런데 이제 뭐 알코올이나 이제 커피 했을 때는 0.05g. 그리고 이제 상습 마약 투약자들은 0.7g, 8g 정도를 투약을 해요. 그래서 30g 정도 되면은 한 1,0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마약범이 잡히면 이제 마약을 잡는 경찰을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집이나 은시처에 이 정도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뭐 마약 수사를 한 20년 동안 해봤지만 현장에서 대개 뭐 10g, 5g 이제 그 정도 많은 양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상습 투약자를 볼 수 있고 그 투약자 뒤에는 항상 공급책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도 양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그렇군요. 공급책에 대한 수사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맞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현재 구속된 작가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상선, 하선, 수요 공급, 대준, 공급책 이런 거 이제 전반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지금 돈 스파이크가 그동안 예능에 출연하면서 과거 얘기했던 영상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일은 종종 있었죠. 그 돈 스파이크 씨가 예능에서 내 인격이 4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자기 자아가 4명이다, 4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댓글 같은 데 보면 마약 투약 이후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투약자들은 이제 뭐 어니띵 장소 투약도 하지만은 연예인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현장에 보면은 이제 2, 3명 같이 이제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여러 명이 투약을 한 걸로 드러났는데 지금 한번 마약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두뇌가 지적으로 좀 저하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마약을 투약했을 때는 이제 단순 투약자들은 이제 뭐 일회 투약했을 경우에는 큰 나타나는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베트를 한다든가 머리가 띵한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상습 투약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근단 증상, 이제 환청, 환시, 이제 그 금단 증상에서 이제 환청, 환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여러 가지 마약 중에서 우리 전통 마약의 필로폰 경우가 제일 강하죠. 지금 저희가 마약 종류를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상당히 많네요. 모르핀, 코카인, 아편, 헤로인, 펜타닐, 뭐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이 되나요? 암페타민이나 메스케치논, LSD. 그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류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약과 향정식 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 것은 319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도 그 유행에 따라 이제 사용자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적 원인들 따라서 뭐 필로폰을 많이 투약한다든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엑사시, MDMA, 아는 GH 불뽕, 또 의료계통에서는 이제 프로포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용자 즉 투약자들이 사용하는 마약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다수로 볼 때 우리 한국 정통 마약인 필로폰인 이제 아까 알다시피 이제 부유층이나 연예인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투약 사례가 발견되죠. 네, 지금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도 재범이 3번 있었고,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3번 있었고 이번이 4번 걸린 거잖아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 실제로 이런 재범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단 증상도 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또 뭐 사실 강력 범죄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사회 이슈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음주 후 마약을 투약하고서 이제 사고 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늪에서 벗어나려면은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치료 목적도 있고 또 상습범의 경우는 구속해가지고 치료 감호소에서 이제 강제 격리 치료, 경미한 이제 단순 투약자들은 검찰에서 기소에 처분해서 치료센터,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 이런 치료센터도 자발적인 치료가 가능하죠. 네, 마약이 한 번이라도 마약을 경험하면 이게 끊기가 어렵고요. 또 치료도 어렵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마약을 한번 투약하게 되면은 사실 그 투약의 그 성취, 도취감 때문에 다시 또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성이라 하고 의존성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번 0.03g을 투약했는데 양을 늘려서 0.05g을 투약, 양을 늘리고 또 의존성. 나는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뇌에서 이제 작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흥희 한성대학교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에다 폭우와 태풍 피해로 작황까지 부진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소량씩 포장해서 파는 집밥 반찬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편의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 여파로 지금 편의점 반찬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회사 밀집 지역이라 직장을 다니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이 부담스러워지다 보니 퇴근길 편의점에 들려 이렇게 젓갈이나 생선구이 같이 소포장된 반찬을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많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자 먹기 간편하게 나온 반찬들도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꾸준하게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사가실 때 이제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진 않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온갖 상품이 있는 편의점이라지만 반찬 판매는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이곳 편의점 본사 얘기로는 반찬과 간편식 등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25%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반찬과 간편식 매출이 일제히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세에 폭염과 태풍까지 겹치면서 반찬에 주로 쓰이는 채소류가 전월 대비 27% 넘게 오르는 등 식자재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재료를 일일이 사서 요리해 먹기엔 부담스러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찬 완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엔 여러 종류 상품이 소량씩 포장돼 있다 보니 비교적 싼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반찬과 간편식 매출이 급증한 건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질이 좋아진 덕도 있지만 계속된 물가 상승에 한 끼 식사도 고루 챙기기 어려운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과 이익 부담금을 한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 억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죠.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등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단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자 정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대응책이 마련된 거군요. 네, 교원단체들은 그간 교권 침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수차례 강조해왔는데요. 최근에도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고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어 다른 학생들까지 공포에 떠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례에도 교권을 보호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컸는데요.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진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권한이 현행법상에 없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했는데 분쟁이나 민원으로 이어져 피해 교사가 2차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원단체는 생활지도권이 법제화되면 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 학생을 출석 정지하는 등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출석 정지나 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고 이때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을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교권 침해 예방 효과는 크지만 학생 낙인 효과나 교사 학생 간 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 지원센터도 확대해서 개편합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례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교원 권리 보호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내일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 북부 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B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내 좀 급하게 좀 쓸 게 있어서 하는데 전 이체 좀 해줘. 얼마?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모두 1,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부정 물품을 직접 맡아줬던 사실을 A씨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데기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하지만 이후 B 교도관과 사이가 틀어진 A씨가 교도소 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A씨도 이를 하고 싶어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B 교도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뒷돈을 받아 적발됐고 그보다 앞서 부산구치소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누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2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건. 폭발로 추정되는 3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누출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스트림 2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국 가스관이 잠기면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 leaks are under investigation. Their initial reports indicating
that this may be the result of an attack or some kind of sabotage.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수중 차량으로 폭발물을 비밀리에 실어 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Ce que je peux dire aujourd'hui, c'est qu'évidemment, tout est mis en œuvre pour identifier l'origine des événements qui se sont produits et donc. 덴마크는 사고 주변 해역에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노르웨이는 자국 가스 시설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불거진 가스관 누출 사고로 미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핵무기 위협의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 수도 있다.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체에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핵 위협을 천명한 셈이죠.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여기에 최근 러시아 보건부 산하 기관이 많은 양의 요드화 칼륨 긴급 구매 공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드화 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방사성 요드가 우리 몸에 쌓이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핵 위협이 가까워졌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두고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CNN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푸틴의 핵 위협을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도 핵 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 전투기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기밀을 알아채기 전에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술 핵무기는 국지적 사용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어떤 수세에 몰리면 핵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할 경우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고요. 미국 외교 전문지인 코린 폴리시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푸틴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푸틴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황은 물론 러시아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핵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똑같이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이라면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만 언급했습니다. 푸틴이 이 전쟁을 핵무기로 이끌어가겠다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배팅을 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각국의 경고는 더 거세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이미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고 찾은 건데 백악관은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워싱턴의 한 행사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기아 문제 등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거론하며 공화당 소속인 한 연방 하원 의원을 찾습니다.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to help make this a reality. 문제는 제키 의원이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숨졌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개항을 지시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백악관에선 숨진 의원을 현장에서 왜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Can you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Was the president confused? Was something written in the teleprompter that he didn't recognize? What I had said is that she was on top of mind and that he is going to see her family in just 2 days' time on Friday to honor her. 제키 의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벌어진 일로 이해해달라는 궁색한 해명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계속되는 말실수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영국 금융시장 불안이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다소 진정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48.75포인트, 1.88% 오른 29,683.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1.75포인트, 1.97% 오른 3,719.04로, 나스닥 지수는 222.13포인트, 2.05% 오른 11,051.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득 기준 미국의 하위 50%의 가계가 전체 부의 2%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28일 미국 가계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 가계가 실제 소유한 자산은 38조 달러, 5경 4,720조 원에서 115조 달러, 16경 5,600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 상위 50%에만 집중됐고 특히 상위 10%와 1% 가계에 부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뿌연 하늘이 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서울은 여름 이후 4달여 만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이 정도면 평소의 2~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방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는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오늘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코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